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새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면 5천만 원을 모은다는 그 꿈의 통장이 실제로는 청년 3명 중 1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통장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 자산에서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확정 수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깨지 마세요. 이제는 빼서 쓰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라는 것을요. 2025년 신설된 부분 인출 제도를 통해 어떻게 내 자산을 방어하고 추가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부의 돈을 이용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자,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적은 유동성입니다. 월 7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죠. 하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 이 돈이 묶여 있다는 건 엄청난 공포입니다. 결혼, 이사, 갑작스러운 병원비, 인생의 이벤트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존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선택지는 단 하나, 해지뿐이었습니다. 해지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정부 기여금이 전액 몰수됩니다. 게다가 비과세 혜택? 당연히 사라집니다. 더 끔찍한 건 금리입니다. 중도 해지 시 여러분이 받게 될 이자는 약정 금리가 아닙니다. 중도 해지율, 즉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만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건 금융 재앙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다릅니다. 부분 인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계좌를 죽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인출한다. 조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원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부분 인출을 해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 매칭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알아봅시다. 3년 차에 급전 1천만 원이 필요해서 계좌를 깬 A와 부분 인출을 선택한 B의 5년 후 자산 차이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A는 기여금 약 80만 원을 날리고 이자 소득세 15.4%를 두드려 맞습니다. 반면 B는 필요한 1천만 원은 썼지만 나머지 잔액은 연 6%대 효과를 누리며 계속 불어납니다. 물론 기존에도 특별 중도 해지 사유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주택 구입 같은 큰 이슈가 있으면 페널티 없이 해지해줬죠. 하지만 부분 인출은 이런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혹은 다른 투자처가 보여서 돈을 좀 빼고 싶다. 3년만 버텼다면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이자가 나갑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이자 내는 꼴이죠. 부분 인출은 대출이 아닙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 겁니다. 이자 비용 0원, 신용점수 하락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돈 없어서 뺏어 쓰는 소극적인 방어책으로만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적극적 자산 재배치 전략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높긴 하지만 5년 동안 시장 상황은 변합니다.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 묶인 돈은 기회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왔거나 부동산 경매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인출 기능을 실탄 확보용으로 쓰는 겁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의 일부를 인출해 연 7, 8%대의 월 배당 ETF에 투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약계좌의 안정성과 ETF의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가져가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완성됩니다. 혹은 금리 인상기에 파킹 통장 금리가 도약계좌 기본 금리를 역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연하게 자금을 이동시켜 이자 차익을 노리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풍차 돌리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전에 풍차 돌리기가 적금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거대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어 위성 계좌로 뿌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분 인출 횟수 제한과 인출 가능 한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세부 약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정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여금 매칭 한도입니다. 부분 인출 후 잔액이 너무 적어지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의 절대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인출을 하더라도 월 납입 한도 7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은 남겨둬야 합니다. 즉 빼낸 돈을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굴려서 70만 원을 채우는데 보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부분 인출한 목돈을 고금리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원금을 합쳐 다시 도약계좌에 월 납입금으로 넣는 셀프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의 부담은 줄이면서 도약계좌의 만기 금액은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의 마법입니다. 2026년 경제 전망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현금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묶여있는 돈은 죽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이제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부분 인출이라는 무기가 생기면서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강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장 힘들다고 해지하기 버튼부터 누르지 마십시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공중 분해됩니다. 힘들면 은행에 가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해지가 아니라 부분 인출을 하러 왔습니다. 혹은 납입 유예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참 부분 인출 외에도 납입 유예 제도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돈을 뺄 정도는 아닌데 당장 넣을 돈이 없다면 잠시 멈춰도 계좌는 살아 있습니다. 금융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이것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5년 뒤 누군가는 그때 깰 거리라고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제 분석상 99%는 그때 깨지 않고 버티길 잘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 인출입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 변합니다. 처음엔 5년 묶어두라고 강요만 하더니 이제는 유연성을 주기 시작했죠. 이건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입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변화를 영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차려놓은 밥상,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핵심 가치는 비과세입니다. 일반 적금에서 15.4%대가는 세금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은 1%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확정 수익 1%를 더 올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도 부러워할 세금 없는 수익, 이걸 스스로 걷어차지 마세요. 부분 인출 제도는 이 비과세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도 알아나 정도는 미리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5%인데 도약계좌 담보대출이나 부분 인출을 활용해 더 싼 비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투자의 기회니까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함께 나아가면 그 길은 훨씬 평탄해집니다. 청년 도약계좌, 이름 그대로 여러분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발판이 조금 흔들린다고 뛰어내리지 마세요. 이제는 발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으니까요. 5년 뒤 이 영상의 댓글에 덕분에 해지 안 하고 만기 채웠습니다. 5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라는 인증 댓글이 달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절대 홧김에 해지하지 마라. 둘째, 3년이 지나면 부분 인출을 적극 활용해라. 셋째, 인출한 돈은 소비가 아닌 재투자로 연결해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청년 도약계좌는 여러분의 20대, 30대 자산 형성에 가장 든든한 스노우볼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단 1원도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제 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돈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저마다 다를 테니까요. 여러분의 금융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